서울시립대 2014학년도 수시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시립대는 1원론과 2원론을 중심 주제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중심 지문을 요약한 뒤 이것을 토대로 나머지 지문을 분류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2번은 도표, 추론형 도표의 문제, 그리고 3번에서는 제시문을 모두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되 자신과 동일한 입장의 제시문은 지지의 논거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제시문은 비판하면서 종합적인 서술을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립대 문제는 이 1번에서 분류 자체가 거의 당락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 시립대 채점한 교수 한 분에 따르면은 70-80% 이상이 분류 자체를 다 틀린 문제, 이런 것으로 이 문제의 난이도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동일한 주제가 사실은 2014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13학년도 성대에서도 출제를 했고, 이 주제 자체는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시립대는 2014학년도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고 다시 2014학년도 실제 문제에서 동일한 주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2015학년도 시립대 모의고사 문제를 역시 눈여겨보신 뒤 문제의 풀이 패턴 그리고 주제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되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제시문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는 일원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서 제3세계의 빈민을 돕는 것과 같은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빈곤 문제의 이유를 인식하고 그러한 해결 방안이 우리에게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제3세계 빈민을 돕는 것 같은 요구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속하는 자신과 주변인들 넘어서 우리 밖의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의 안과 밖의 경계를 부인함으로써 이론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도 이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인 에스페란토를 세계 공통어로 보급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서 조선의 경우 구미 각국의 문명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데 언어가 다르면 이러한 문명의 신속한 수입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이미 발달된 문명을 더 발달시키고 생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문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구미 각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언어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에스페란토는 비록 그것이 인공어로서 각 지방의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할지라도 인류 전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시문 타에는 이원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랜 서울 생활 끝에 겨우 안정을 얻은 동창 4사람의 시골 여행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내는 소시민의 속물근성이 바로 소설의 주제의식을 이루게 됩니다. 시골에서 여행을 간 4사람은 처음에는 유년의 향수에 젖고 인정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도시와는 다른 시골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극기와 서울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 익숙해진 그들은 시골 생활에서 자고 먹는 것의 불편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온 생활과의 유화감을 느낀다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역시 이론론의 사고가 담겨져 있는데, 이주에 관해 널리 퍼진 세간의 편견이 이주를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이민에 따르는 사회 불안과 긴장은 실제로는 과장되거나 더 오래 연속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고, 이주를 받아들인 국가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지닌 의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인들의 대규모 미국 이주에서 확인되는데, 스웨덴 이주민의 경우 이주민들은 지금의 미국이라는 용광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면서 역시 이원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제시문마에서는 이원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는 오랑캐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글의 일부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소동파는 공자가 왜 오랑캐, 융과 만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데, 그렇지만 그들을 만난 것이 자의적이고 그들이 동등하고 존중받을 사람이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예법을 심하게 나무랜다면 융을 장차 감당하지 못하고 그 노여움을 폭발시킬 것이니 단지 달래기 위해서 만났다. 이러한 식의 분석을 함으로써 소동파는 왕이 된 이는 오랑캐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결국 이원론이 될 것입니다. 중화사상과 그리고 오랑캐를 분리하는 사고방식 제시문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3분의 1 그리고 이것과 다른 나머지 제시문 2개를 배치하면서 각각 요약하면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마지막에 짧게 이렇게 매듭하는 형식으로 답안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눈여겨봐 놓으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 가는 우리에게 세계적 빈곤을 해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세계적 빈곤의 문제는 능동적 원리 실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빈곤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는 세계 시민의 화합을 통해 세계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론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여기가 가의 주제가 될 것이고 반면 다와 마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입장이다. 우선 제시문 다는 도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소시민들이 시골에서의 생활에 동화되려 노력하지만 결국 도시와 시골 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제시문 가와 달리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을 화합시키지 못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나타낸다. 또한 제시문 마는 공자가 저술한 춘추라는 저서에서 중국인이 세운 나라인 제나라, 진나라와 오랑캐가 세운 나라인 진나라, 초나라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모습을 그린다. 또한 오랑캐인 융을 교화하거나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화합하거나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표현한다. 이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아닌 변방인을 철저히 구별짓고자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 시민을 모두 화합시키고자 하는 제시문 가의 이론론적 세계관에 상반되는 견해이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간단한 도표의 해석을 묻는 과정에서 추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도표의 핵심적인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B의 경우 판매량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서 생필품이라는 사실 알 수 있을 것이고 A와 C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만큼 대체제라는 사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뭐 감자와 빵처럼 하나가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콜라, 사이다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A를 자동차라고 이렇게 주어진 만큼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누적 사용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것은 B는 자동차 기름,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C의 경우 A와 비례하지만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자동차의 액세서리 혹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정도 아니면 자동차의 그 자동 변속기 옵션 정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도표에서 추론하라. 이것이 문제 2번의 핵심적인 의도가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B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절에 관계없이 매월 판매량이 일정한 것을 볼 때 생필품에 해당한다. C는 판매량이 B나 A보다 높고 A가 경기 때문에 적게 팔릴 때 C 판매량이 그만큼 증가한 점을 볼 때 A의 대체품에 해당한다. B의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량만큼 누적되며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항상 써야 하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B에 해당하는 예로는 기름 등의 자동차 연료를 들 수 있다. C는 자동차 판매량 추이와 비슷한 판매량 추이를 보이지만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판매량이 적다. 그러므로 C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람들이 자주 함께 구입하지만 꼭 구매할 필요는 없는 상품일 것이다. 그러므로 C를 생산하는 기업이 C의 판매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와 협상을 통해 C의 단가를 낮추는 대신 C가 부착된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제시문의 병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제시문의 이론론에 대해서 자신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힌 뒤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제시문을 활용하거나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답안지는 이론론의 시각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에서 나는 병의 안과 밖을 이론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필자는 이러한 나의 시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세계화, 개방화 지치대로 일컫는 현재 분리적인 사고만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상에 어긋날 뿐더러 통합적 사고를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에서처럼 전 인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여길 경우 해결이 매우 힘들어진다. 세계화 시대 인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표어를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한다. 인류는 서로를 돕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또 제시문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언어의 불일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대응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통어의 사용을 통한 노력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라에 언급된 이민자의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이질적인 존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 각자의 역량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근래에 다문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문화로의 동화나 개별체로서의 공존보다는 윤곽로 안에서 철과 여러 강물이 함께 녹아 융합되듯이 문화도 융합되어 갈등이나 경쟁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는 비판 부분입니다. 제시문 다에서처럼 시골의 생활과 도시의 생활로 나누어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생활에 불편함과 권태를 느낀다. 이처럼 분리된 사고는 우리를 이질감과 불편함에 빠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통점을 찾고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줄 아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마에서는 오랑캐를 자신과 다른 인간들로 규정짓고 배척하는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리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서로가 융합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서로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양국의 발전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까지가 제시문의 지지와 비판을 통한 서술이고 마지막 매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리된 사고는 우리 문화와 생각을 저발전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차단기와 같은 존재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인 지금 통합적인 사고와 세계를 하나로 인식하는 사고는 필수적이다. 전 인類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론론적 사고는 모두가 갖춰야 할 인식이다. 이런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